2016년 봄, 서울 외곽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 선생, 65세, 38년 다니던 중소기업에서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3천만 원, 국민연금 월 68만 원, 그리고 전 재산은 공시가격 4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 같은 단지, 김 선생, 역시 65세, 작은 인쇄소를 접었습니다. 사정은 비슷합니다. 모아둔 현금은 거의 없고 가진 거라곤 같은 평수, 같은 4억 원짜리 아파트뿐. 두 사람 모두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 관리비, 병원비, 국민연금 68만 원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집을 팔자니 갈 곳이 없고 자녀에게 손 벌리자니 자식들도 빠듯하고 결국 두 사람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집을 담보로 매달 돈을 받아보자.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의 길이 갈라집니다. 박 선생은 주민센터에서 받은 안내 책자를 보고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에 가입합니다. 65세, 4억 원 주택 기준, 매달 103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국가가 보증하는 조건으로. 김 선생은 달랐습니다. 거래하던 은행 지점장이 권유한 민간 영무기지론에 가입합니다. 만기 20년, 매달 받는 금액은 월 115만 원. 박 선생보다 12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김 선생은 생각했죠. 같은 집인데 나는 더 많이 받네. 잘 골랐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현재. 박 선생, 75세. 지난 10년간 매달 103만 원, 한 번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받은 총액, 약 1억 2,360만 원. 아내와 함께 같은 집에서 살고 있고, 국민연금 68만 원에 주택연금 103만 원. 합치면 월 171만 원. 넉넉하진 않지만 매달 예측 가능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선생은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은 자신이 죽고 아내마저 세상을 뜰 때까지 계속 나온다는 것을. 김 선생, 75세. 같은 10년.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매달 115만 원을 받던 김 선생에게 3년 전 은행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 원리금이 약정 한도에 도달했다. 연금 지급을 조기 종료한다. 72세에 매달 들어오던 돈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20년 만기까지 남은 10년 동안 이자는 계속 쌓이고 있었고, 만기인 2036년에는 그동안 받은 돈의 이자를 더해 한꺼번에 갚아야 합니다. 못 갚으면 은행이 집을 가져갑니다. 김 선생은 지금 연금도 끊기고 10년 뒤에 집마저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같은 집, 같은 나이, 같은 4억 원. 단 하나, 어디에 가입했느냐만 달랐을 뿐인데 10년 뒤 한 사람은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노후 파산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박 선생이 될 수도 있고 김 선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50대, 60대, 당신의 전 재산이 지금 살고 있는 집 딱 한 채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2026년 현재 60세 이상 가구의 자산 중 77.6%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현금은 없고 집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 한 채를 놓고 전혀 다른 두 개의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국가가 죽을 때까지 보장해주는 주택연금. 다른 하나는 민간은행이 운영하는 영무기지론. 같은 집을 담보로 잡는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를 잘못 고르면 노후 파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2026년 최신 개편 내용까지 반영해서 이 두 제도를 팩트 기반으로 해부합니다. 먼저 현실부터 직시하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선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2036년 30%, 2050년 40%까지 치솟습니다. 문제는 이 고령층 대부분이 이른바 집부자, 현금거지라는 겁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한국 가계의 비금융자산, 그러니까 부동산 비중은 64.5%입니다. 미국, 일본, 영국과 비교해 압도적 1위. 그리고 60세 이상으로 좁히면 이 비율은 무려 77.6%까지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 통장에 든 돈은 거의 없는데 살고 있는 집에 수억 원이 묶여 있는 상태. 그런데 이 집을 어떻게 현금으로 바꾸느냐에 따라 노후가 안정될 수도 있고 파산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주택연금과 영목이지론이 등장합니다. 먼저 주택연금부터 정리합니다. 주택연금은 2007년 도입된 국가보증 영목이지 제도입니다. 운영 주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줄여서 주금공. 구조는 간단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주금공에 담보로 맡기면 죽을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내가 죽고 배우자까지 사망한 뒤에 주금공이 그 집을 처분해서 그동안 지급한 돈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 평생 지급이 보장됩니다. 국가가 보증합니다. 둘, 가입 시점에 확정된 월 수령액은 집값이 이후에 떨어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셋, 사후 정산에서 집값보다 받은 연금이 더 많아도 자녀에게 빚을 물리지 않습니다. 이걸 비소고 원칙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집값이 올라서 받은 연금보다 남은 금액이 크면 그 차익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2025년 말 기준 누적 15만 가구가 가입했고 평균 가입 연령은 72.4세, 평균 주택가격은 약 4억 원입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1일 주택연금에 역대급 변화가 있었습니다. 도입 이후 처음으로 계리 모형을 전면 재설계한 겁니다. 첫 번째, 월 수령액 인상. 평균 가입자 기준 72세의 4억 원 주택이라면 기존 월 129만 7천 원에서 133만 8천 원으로 약 3.13% 올랐습니다. 전체 가입 기간 동안 합산하면 약 849만 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두 번째, 초기 보증료 인하. 가입할 때 한 번 내는 초기 보증료가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낮아졌습니다. 4억 원 집이면 6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세 번째, 실거주 예외 허용. 6월 1일부터는 질병 치료, 요양원 입소, 자녀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실제로 그 집에 살지 않아도 가입이 됩니다. 네 번째, 세대이음 주택연금. 부모가 사망한 뒤 만 55세 이상인 자녀가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별도로 갚지 않고도 같은 집으로 주택연금을 이어서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사실상 주택연금의 가족 승계가 열린 겁니다. 수령액 구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70세 기준으로 3억 원 집이면 월 약 92만 원, 5억 원이면 월 약 154만 원, 7억 원이면 월 약 216만 원, 12억 원이면 월 약 370만 원을 받습니다. 이건 종신정액형 기준입니다. 이제 민간 영목이지로 넘어갑니다. 영목이지라는 단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보통 모기지, 즉 주택담보대출은 큰 돈을 한꺼번에 빌리고 매달 조금씩 갚는 방식입니다. 영목이지는 이걸 뒤집은 겁니다. 매달 조금씩 돈을 빌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갚는 구조. 사실 주택연금도 구조적으로는 영목이지입니다. 매달 받는 돈은 전부 대출이니까요. 하지만 민간 영목이지와 주택연금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 영목이지는 평생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만기가 있습니다. 보통 최대 30년. 30년이 지나면 그동안 매달 받았던 돈에 이자까지 더해서 한꺼번에 갚아야 합니다. 못 갚으면 은행이 집을 가져갑니다. 더 무서운 건 만기 전이라도 집값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급등하면 대출 원리금이 약정 한도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은행이 연금 지급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신한은행 영목이지 상품 설명서에
실제로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근 기존 민간 영목이지의 반점을 보완한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한 하나 더 넥스트 내 집 연금. 이 상품은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하나,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만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이 안 되는 고가주택 보유자를 위한 겁니다. 둘,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합니다. 기존 민간 영목이지와 달리 종신지급을 보장하는 국내 최초의 민간 상품입니다. 2026년 4월부터는 재건축 재개발 추진 단지까지 가입이 확대됐고 총 연금 수령 가능액도 5억, 7억, 10억, 13억, 15억 원 5개 구간으로 세분화되어 선택폭이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적용금리를 비교하면 공적주택연금은 코픽스 기준금리의 0.85%포인트를 더한 약 연 3.5%, 하나 내 집 연금은 10년 국고채에 1.3%포인트를 더한 약 연 4.0%. 금리가 0.5%포인트 이상 높다는 건 같은 집값이라도 매달 받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입니다. 한경이 보도한 사례를 보면 65세가 시세 20억 원 집으로 하나 매집연금에 가입하면 월 약 360만 원, 65세가 시세 10억 원 집으로 공적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약 242만 원. 집값이 2배인데 수령액은 1.5배에 그칩니다. 이 차이의 핵심이 바로 금리입니다. 자, 이제 두 제도를 5가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가입 대상.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민간 영목이지는 상품마다 다르지만 하나 내 집 연금은 부부 모두 55세 이상, 공시가 12억 초과, 2년 이상 보유. 둘째, 지급 기간. 주택연금은 종신, 죽을 때까지. 일반 민간 영목이지는 최대 30년, 만기 있음. 하나 내 집 연금은 종신. 셋째, 금리. 주택연금 약 연 3.5%, 하나 내 집 연금 약 연 4.0%. 금리가 높으면 같은 담보가치 대비 받는 돈이 줄어듭니다. 넷째, 집값 하락 리스크. 주택연금은 국가가 손실을 부담합니다. 자녀에게 빚정거 없음. 민간 영목이지는 상품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상품은 집값 하락 시 조기 종료 위험이 있습니다. 다섯째, 상속. 주택연금은 사후 정산 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자녀에게 상속. 하나 내 집 연금도 연금 한도를 낮추면 상속 가능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구조. 여기서 반드시 경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든 영목이지든 잘 모르고 가입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은 한 번 가입하면 가입 시점의 집값으로 수령액이 확정됩니다. 집값이 이후에 올라도 수령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입 타이밍이 평생 받을 금액을 결정합니다. 민간 영목이지는 더 위험합니다. 만기가 있는 상품에 가입했는데 만기 시점에 집값이 폭락하면 대출금을 갚을 수도 없고 집도 잃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됩니다. 100세 시대, 65세에 가입해서 95세까지 살면 30년입니다. 30년 만기 영목이지에 가입했다면 95세에 아무것도 없이 거리에 나앉는 겁니다. 이것이 노후 파산의 가장 조용한 시작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국가보증의 주택연금이 압도적으로 안전합니다. 2026년 개편으로 수령액도 올라가고 보증료도 낮아졌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하나 내 집 연금 같은 종신형 민간 영목이지를 비교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적용금리가 높다는 점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형 민간 영목이지는 종신지급이 보장되지 않는 한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분들,
그 집을 어떤 방식으로 현금화하느냐가 당신의 남은 인생 30년을 결정합니다. 노후경제연구소,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